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만약에 100개라면 과연 어떤 언어로 되어 있냐 이거지. 만약에 100개라면 영어가 55개고 한국어는 쭉 돌아가다 보면은 3%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3개 정도 다 이렇게 도는 건데 영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힌디,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그다음에 기타 언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어가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어의 55%에 포함되는 건 또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타이틀,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의 언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로 타이틀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영어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다라는 건데 전체 유튜브 수익 중에서 유튜브가 전체 수익이 있었을 때 이 전체 수익을 누군가한테 나눠준다면 나눠주는 그 해당 채널의 언어가 뭔지를 본 거죠. 이게 영어가 65%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 안에는 타이틀하고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영어 자막 깔면은 이것도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 65%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영어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이 언어 비율은 3%인데 수익은 또 5%야. 그렇죠? 언어 비율에 비해서는 돈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본이 8%, 일본이 8%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익은 8%로 가져간다는 거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언어 비율에 비해서는 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아주 단순한 분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 만약에 조회수가 100이라면 그 조회수의 60%를 차지하는 비율은 영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스페인어, 힌디,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이 순서는 거의 고정적인 것 같아요. 영어, 스페인어, 힌디,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는. 그 다음에 이거는 채널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채널이겠죠. 그 만약에 전체 채널이 100개가 있다면 유튜브 채널 물론 100개가 아니라 한 몇천만 개 있지만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55개는 영어권 채널이 라는 거죠. 영어권 채널이라는 거. 이것도 똑같이 영어, 스페인어, 힌디,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중국은 유튜브를 안 하니까. 이거는 뭐 인구 비율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스페인어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을 수도 있고 한국 분들 중에 인도 힌디를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 다음에 스페인어 다음에 힌디 다음에 뭐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언어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네이티브로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억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당연히 중국어가 절동 최강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인도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미국에서 만들었고 영어권이고, 일본이 뭐 인구가 한 1억 한 2,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 드신 분 빼고 그러면 한 1억 명 정도 잡고, 한국어는 뭐 북한은 빼야겠죠. 북한은 빼고 남한만 친다면 크게 잡아서 5천만 정도. 왜냐면 해외 교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왜냐면 여기 LA 교민만 해도 100만이 넘어가는데, 해외에 있는 교민 합치고 뭐하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만 정도 잡고. 그러니까 한국어가 5천만 정도 되고 일본어가 한 1억 명. 그 다음에 영어권으로 되어 있는 게 한 4억 명. 뭐 영국 영어든 호주식 영어든 남아공 영어든 다 영어권으로 한 4억 명 정도. 그 외에 기타 언어들도 꽤 되겠지만 혹시 만약에 영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영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이틀이라든가 자막은 영어로 하고 무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영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떠오르는 거는 뭐 음식 같은, 요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 다 설명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순위들도 이렇게 쭉 보고 상당히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순위가 높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계 유튜버들 중에서는 말을 안 해요, 잘. 영어를 좀 조금 쓰던가, 아니면 영어 자막이 있던가, 아니면 거의 말을 안 하고 행동과 모습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요리 같은 거 되게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한국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영어로 설명해주는 자막 정도?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어권으로 그냥 시작부터 영어권 하면은 최고죠. 영어로 미국으로 US 달러로 하면은 아마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동물 같은 것도 영어권으로 해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효과를 많이 본 분들도 많고, 한번 언어 비율을 한번 쭉 본 거예요. 언어 비율을. 그 역시 단순히 그냥 유튜브 시청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적응이 잘 돼 있잖아요. 자막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우선순위는 영어권이고 영어다. 비율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한 2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던 간에 한국에서 한국어 버전의 영상을 내놓으면 이미 타이 자체가 3%에서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작은 소수 언어잖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같은 거를 하더라도 일본어나 영어가 되신 분들은 일본어나 영어나 아니면 스페인어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효과는 무조건 몇 배 올라갑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일본인이 출연하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일본 채널을 수익 창출을 시킨 적이 있어요. 2024년도에. 2년 전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넘겨드렸는데 편집하고 운영해서 수익 창출된 다음에 이제 오너십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건네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일본 거를, 한국 거를 하다가 일본 거를 하면 이 볼륨이 좀 느껴져요. 뭘 올려도 이게 확실히 일본 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좀 큰 볼륨 속에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영어권은 더 하겠죠. 영어권 더 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자체는 3%, 4%, 5%, 3%의 볼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권에서 구독자 조회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권 시청자들이 오토 더빙으로 한국어로 억지로 매뉴얼로 바꿔서 한국어로 들어주고 봐주고 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 더빙도 참 편리하지만 필요할 때 쓰지 그게 디폴트 값이 아니라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하고 영어 자막이 나오는 거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3%의 볼륨 안에서 그 안에서 한국어로 또 영상을 만들고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만 이게 지금 한다라는 것들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언어 장벽이 많이 무너졌어요. 뭐 오토 더빙도 있고 뭐 오토 캡션도 있고 뭐 언어 자막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나왔을 때 한국인이 공감하는 그 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뭐 에콰도르의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의 브이로그가 한국어 자막도 잘 돼 있고 한국어 오토 더빙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오는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청자가 에콰도르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람의 브이로그를 보고 공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것부터 시작부터 자체가 볼륨이 3%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어나 스페인어나 일본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국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액센트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좀 어눌하다고 하더라도 영어나 스페인어나 일본어 같은 걸로 하시면 무조건 볼륨은 더 묵직한 느낌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언어 볼륨은 어떨까? 언어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언어 볼륨은 어떨 것인가?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작하시거나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버전을 꼭 안 해도 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주제들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전 무조건 영어나 스페인어로 타이틀을 잡고 썸네일 잡고 자막도 그렇게 잡아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주제는 한국어로 털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그 언어의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주제 자체가 굳이 꼭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상 채널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쇼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롱폼 영상 100개의 분석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롱폼 영상 100개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쇼츠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휘룩실이라는 채널 자체가 휘의 기록도 있지만 실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까지 가서 100개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쇼츠를 그 전까지는 일부러 쇼츠 없이 롱폼 100개만 했을 때 어떨까라는 걸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쇼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롱폼은 한국어로 이렇게 하지만 헤이젠 같은 툴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영상 찍으면은 한국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 그대로 영어로 비디오 번역해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쇼츠는 한번 영어나 스페인어 아니면 일본어 정도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의 숫자는 한번 그렇게 한번 제가 언어별로 또 숫자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정리 좀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만약에 영어가 모국어였으면 조금 더 시작부터 볼륨이 좀 있었을 텐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 한국의 유튜버들이 세긴 센가 봐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15일차인데요. 15일차까지 왔고 화이팅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이팅하고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화이팅해서 꼭 그 지점에서 도달해서 좋은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